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살고 있는 알반이라고 합니다. 리옹은 미식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빠 또한 레스토랑 요리사로 일하고 계시죠. 특이한 점이라면 아빠는 어렸을 적에 꽤나 촉망받는 축구 선수로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은 골키퍼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키가 180cm인 아빠의 신체 조건은 골키퍼로서 활약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아빠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축구를 포기하고 요리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셨지만 항상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열등감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키가 작은 사람들을 보면 키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며 작은 키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 화살은 주로 리옹을 찾는 동양인들로 향했죠. 동양인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체격도 왜소했거든요. 저는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동양인을 싫어하는 아빠가 부끄러웠지만 그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동양인들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거든요. 레스토랑의 드레스 코드를 무시하고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오는 사람들은 100% 동양인들이고 프랑스인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지 자신들만의 언어로 주문을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본적인 포크나 나이프의 사용법도 모르는 최악의 테이블 매너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동양인들이라며 말이에요. 저는 모든 동양인이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말하며 그들의 국적이라도 알아오라고 했는데요. 다음날 아빠는 그건 전부 한국인들이었다며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었거든요.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전부 매너 있고 신사적이었고 어느 때 보면 프랑스인들보다 훨씬 예의와 매너를 중요시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제가 파리에 놀러 갔을 때 방문했던 한식당에서도 한국인 사장은 엄청나게 청결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인 손님들 역시 굉장한 테이블 매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TV 속의 한국인들은 몹시 매너 있던데요. 그러자 아빠는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반, 그러면 교양 없는 장면을 TV로 내보내겠니? 나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인 배우들은 키도 엄청나게 크더라. 동양인이 키가 큰 게 말이나 되니? 내 레스토랑에서 민폐를 끼치는 한국인들은 전부 왜소하고 키가 무척이나 작은 걸 보면 한국의 TV에는 따로 선발된 배우들만이 나오는 것 같구나.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은 아시아 국가 중에 신장이 가장 큰 사람들 중 하나고 체격도 서양인 못지않거든요. 사실 저는 키 큰 사람이 이상형이기에 한국의 이와 같은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선 통계에 감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 신장이 큰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한 걸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유럽인이 동양인보다 작은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며칠 후에 아빠의 레스토랑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가 말한 한국인의 정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빠의 레스토랑에는 동양인 무리가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경악스럽게도 그들은 포크와 나이프도 내팽개치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파스타를 집는 교양 없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국적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죠. 제가 본 한국인들은 이렇게 키도 작고 왜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샤워한 지 한 달은 돼 보이는 시큼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은 딱 한국인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졌죠. 저는 그들의 진짜 국적이 예상이 갔고 그들 몰래 중국어 번역 앱을 켜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번역해 본 결과 역시나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들이 왜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러나 5분 뒤에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들은 테이블을 마구잡이로 내리치며 무례하게 직원을 부르더니 이내 번역기를 들이밀었거든요. 그리고 그 번역기에는 자신들은 한국인인데 서비스 메뉴 하나만 갖다 달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한국인 친구를 만들려는 프랑스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카페에서 일하는 제 친구만 봐도 한국인들만 보면 음료나 디저트를 서비스로 주며 호감을 표하곤 하죠. 그런데 도대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받는 특별 대우를 어떻게 안 건지 이들은 한국인인 척하며 단물만 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생충 같은 수법에 치가 떨렸고 직원에게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주방에 계신 아빠에게도 중국인들의 수법을 낱낱이 말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처럼 키가 작고 왜소하며 매너가 없으면 전부 중국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줬죠. 그러자 아빠는 놀라운 제안을 하시더군요. 알반, 사실 내게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척이나 실망했던 터라 안 간다고 했단다.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랜만에 가족여행도 갈 겸 같이 한국에 한번 가보지 않겠니? 제겐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저와 아빠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부터 키가 엄청나게 큰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전에 말했듯이 제 이상형은 키 큰 남자였기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 남자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제 기질은 아빠에게서 물려받았는지 아빠도 프랑스 여자들보다 훨씬 길쭉한 한국 여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빠의 침 흘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고 이번 여행에서 저를 공주 모시듯 모시지 않는다면 엄마에게 이 사진을 그대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한국인들의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여기 아시아 맞니?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비행기에 타서 다른 대륙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물론 한국인들이라고 전부 다 키가 큰 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대체로 180cm인 아빠보다 키가 컸지만 한국의 노인분들은 키가 작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온 아빠는 프랑스에서처럼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노인이더라도 무척이나 다부졌고 아시아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체격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뭔가 기세에 눌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기 시작했고 아빠는 연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내 레스토랑에 있던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정말 시끄러웠거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나 조용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이야.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인들을 욕할 수준도 안 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지키고 있었고 아빠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창문 밖을 내다보시며 한국의 자연과 경치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눈동자는 키 크고 날씬한 한국 여자들만을 보느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확실히 한국 여자들은 매력적이긴 했어요. 분명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처럼 어려 보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렇게 날씬할 수 있는 건지 그녀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여자들은 전부 모델 지망생인지 이렇게 동안에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저희는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운이 나쁘게도 저희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탄 모양이었는데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에서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동양인은 키가 작아서 싫다던 아빠는 한국 남자들의 큰 키와 체격에 저절로 숨겨져 버렸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거대한 나무였다면 아빠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쯤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파묻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좋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파묻혀 있는 입장으로서 아빠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 정도 혼잡함이면 사람들에게 나는 각종 땀 냄새에 찌들었을 것이고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들의 냄새였다면 그 자리에서 질식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청결한 사람들인지 좋은 향기만이 가득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쾌적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아빠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찾는 동양인들의 정체는 중국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원래 목적이었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한지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학생인지 전부 앳된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아빠는 그만 한국인 남학생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다지 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자존심이 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빠의 키가 180cm인데 팔꿈치에 얼굴을 맞다니 화날 만도 했죠. 그리고 실수로 팔꿈치를 휘두른 한국인 남학생은 키가 19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몹시 예의 바른 성격인지 그 즉시 아빠에게 사과를 하며 괜찮냐고 물어봤고 아빠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화가 많이 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모델처럼 보이는 늘씬한 한국 여학생이 가방을 뒤지더니 자신이 가진 반창고와 바르는 약까지 꺼내서 아빠에게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지 저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르르 내린 뒤 저와 아빠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 쟤네 얼굴을 보니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같았는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죠? 한국인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러자 아빠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강력히 부인하시더군요. 남자는 최소 190cm는 돼 보였고 여자도 너보다 크더라. 그런데 학생인 게 말이 되니? 분명 그들은 회사원일 거고 그들이 맞춤으로 입은 옷은 교복이 아니라 회사 유니폼일 거야. 사실 아빠도 정답을 알고 계신 눈치셨지만 저는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마침 근처에 한국 역사박물관이 있길래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시아의 범주를 넘어선 무지막지하게 큰 신장과 엄청난 체격을 가진 한국인들은 근대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키가 엄청나게 작았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평균 키가 쑥쑥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이들은 유럽인들보다 키가 커지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유전자까지 전부 노력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에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빠는 자신은 운명을 스스로 바꾸지 못했고 결국 과거 속에 머물게 되었다며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끝까지 노력해볼 걸 자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죠. 그러고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국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확실히 한국인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존경할 만했죠. 한국인들은 피땀 흘려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이제야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경스러운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얹을 생각을 하는지 저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괘씸해졌습니다. 아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야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부터 중국인들에게는 국물도 없을 거라고 목청껏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저보고 한국 여자는 키가 크고 예뻐서 좋다고 말씀하시며 다음 휴가 때도 함께 한국에 오자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방금 전 눈물을 흘리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유부남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키가 큰 한국 남자가 이상형이 되었던 참이라 아빠의 제안을 승낙해버렸죠. 아빠의 모습을 보면 바람둥이 같은 프랑스 남자는 도저히 못 믿겠기도 하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아시아의 한계를 벗어난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부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